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가의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해군대장 키자루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키자루가 귀칼 세계에 들어와 상현사 마카자를 패버리고 상현육 다키유타를 고문하는 전개까지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다키의 비명소리에 두둥 등장을 한 무자는 엄청난 포스를 내뿜으며 걸어왔습니다. 다키는 그 모습에 엄청나게 표정이 밝아지며 어이 원숭이, 너는 이제 무자님한테 죽었다. 아무리 내 놈이 강하다고 해도 무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했죠. 근데 무자는 키자루의 모습과 다키 유타로 남매가 엄청나게 당한 모습을 보자 뭐지? 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다키는 무자에게 왜 그러시죠 무자님? 이라고 묻자 무자는 아니 다키야, 네가 저 남자를 사로잡았던 게 아니었나? 라고 했죠. 무자는 아까 전 다키가 키자루를 처음 만난 뒤 지하실로 데려가 오비로 온몸을 꽁꽁 묶었던 것까지 무한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키 녀석 훌륭한 일을 했구나 라며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였고, 자신이 이곳까지 도달하기 전에 전황이 바뀌어버린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무자는 곧바로 나키메! 라고 외쳤고 무장이 있는 곳에 바닥이 꺼지더니 무장이 사라져버렸죠. 다키는 뭐지? 무자님? 이라고 했지만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키자루는 멀뚱멀뚱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설마 지금 무장이라는 작자가 부하를 놔두고 도망을 간 것인가요? 라고 했고, 다키는 무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울먹거렸고, 규타로는 한숨을 쉬며 야이 바보야, 도망간 거 맞아. 무장님은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혈기들도 그냥 숙청해버린 거 몰라? 우리는 버려진 거야 라고 말했죠. 키자루는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짓은 허접한 해적단의 선장이 나는데 이름 있는 해적단 녀석들은 선장의 선언을 지키려 끝까지 싸우는데 저건 뭐 실망스럽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다키, 원래 팬이 안티로 돌아섰을 때가 더욱 무서운 법이기에 다키는 그림으로 무한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그려줬죠. 나름대로 유녀로서 최고 계급인 오이란의 자리에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다키는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었고 그림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키는 무자의 이름과 정보를 입 밖으로 발사하면 저주가 발동되어 죽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었죠. 키자루는 좋은 정보 감사하다며 너네를 지금 죽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또다시 인간을 잡아먹고 피해를 끼친다면 빛의 속도로 뛰어와 사형을 시키겠다고 했죠. 다키 유타로는 어떻게 당신의 명령을 거스르겠냐며 자신들은 조용히 이곳을 떠나 살겠다고 했습니다. 키자루는 그렇게 무한상의 위치를 든 그림을 들고 펭귄과 만났고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이득이라며 기뻐했죠. 그렇게 그들은 모두 귀살대 본부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베야시키 당주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무장이 사는 곳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해도 그곳은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으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해요. 하지만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이치는 키자루님에게는 그런 것은 없다며 키자루님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키자루의 능력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들은 굳이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며 장소를 옮기기 전에 곧장 무한성으로 쳐들어가자고 했죠. 잠잠히 듣고 있던 키자루는 무장이라는 녀석은 그저 허접한 녀석인 것 같고 그 부하들도 그저 그런 녀석들만 모인 것 같으니 저 혼자 가서 쓸어버리고 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들과 장주는 엄청나게 놀라며 아무리 그래도 적진에 혼자? 라는 표정을 지었고, 탄주르행은 그런 키자루를 보고 역시나 키자루님 하면서 감탄했죠. 키자루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팔찌경을 사용해 순식간에 사라졌고 어느새 무한상의 근처까지 와버렸죠. 그때 무자는 혹시라도 그 녀석이 무한상에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혈기들을 전부 무한상으로 소환하고 있었는데, 키자루는 자신의 근처에 있던 혈기가 아까 무장처럼 땅이 꺼지며 사라지려고 하자 빛의 속도로 그 구멍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무한상에 들어간 키자루, 함께 따라 들어갔던 혈기는 오잉? 당신 뭐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물었고, 키자루는 손가락을 들어 레이저를 쏴 몸을 폭발시켜버렸죠. 그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혈기들이 폭발 소리를 듣고 키자루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키자루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쿠 고아이네, 이렇게 적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귀살대원들을 데리고 올 걸 그랬네요. 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혈기들은 인간이 들어왔다며 키자루를 향해 덤벼들었고, 키자루는 높이 공중으로 뛴 뒤 발에 레이저를 모으는 쏘는 천하모를 시전했고, 그 폭발은 순식간에 덤벼든 혈기들을 전부 폭사시켜버렸죠. 그 소리를 들은 무자는 이게 무슨 소란이냐며 하여튼 혈기란 것들은 모아놓으면 투닥투닥 싸운다고 했고, 그 근처로 느긋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되어버린 혈기들과 자신을 의시하고 있는 키자루의 모습이 있었죠. 무자는 아니 어떻게 이곳까지 온 거지? 라고 하며 나키메에게 건물 구조를 바꾸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다시 키자루에게서 도망을 친 무잔. 하지만 분명 다른 구조로 바꿨는데도 무자의 눈앞에는 키자루가 있었죠. 키자루는 무자이 도망갈 때 빛의 속도로 따라붙었고 어디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는 그렇게 여러 번 도주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키자루가 따라붙었고 상현의 혈기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죠. 키자루는 무자에게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그 속도로는 저에게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저는 놓아줄 생각도 없답니다. 라고 했죠. 그 말들은 상현사 아카자는 지난날에 키자루에게서 패하고 도망쳤을 때 무잔이 한낱 인간에게서 도망을 다니냐고 한참을 혼냈던 게 떠올랐고, 지도 도망가면서 나한테만 지을 이유리요 라고 욕을 했습니다. 무잔은 상현의 혈기들에게 어서 저 녀석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시간을 벌어 빤스런을 하려고 했죠. 강제로 소환되어진 상현육 다큐타로와 상현사 마카자는 일전에 키자루에게 개털린 경험이 있었기에 덤벼들지 않았고 상현우 교쿠와 상현사 한텐구가 우선적으로 덤볐습니다. 교쿠의 수천 개의 독침과 조약구테로베나 한텐구가 광화 명파를 날리자 키자루의 몸은 고슴도치가 된 뒤 산산조각으로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빛의 입자로 쪼개진 뒤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버렸고 이들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건 뭐 자신들처럼 몸의 데미지를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느낌이었죠. 키자루는 제 차례인가요? 라고 손가락에서 빛을 모아 미세하고 얇은 레이저를 교코의 독침처럼 날렸고 레이저 바늘이 교코의 온몸을 꿰뚫어 역으로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아쿠테에게 빠르게 뛰어가 머리를 잡고 피의 에너지를 그 안에 넣어 폭파시켜버렸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텐구는 압도적인 파괴력이 쫄아 조아쿠테는 재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을 시키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을 뿌리며 키자루를 공격했고 키자루는 그 모습을 보고 전 해군대장 아오키를 떠올렸고 조금은 긴장을 했죠. 하지만 도우마의 얼음은 아오키즈에 비하면 쌀액이 눈 수준이었고 구장군은 잘 지내고 있으려나? 라고 생각한 뒤 빠르게 도우마의 뒤로 날아간 뒤 빛의 속도로 도우마를 차버렸고 도우마는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기둥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때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 참격이 엄청나게 날아오며 키자루의 온몸을 찢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키자루는 코쿠시보의 검을 보더니 오, 검사가 된 혈기도 있군요. 아니면 혈기화된 검사인 건가? 라고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검을 쓸 줄 알긴 합니다만 이라고 하며 빛으로 되어 있는 총총운 검을 꺼내들었고 코쿠시보는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키자루는 검사들은 일격에 서로를 베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질 테니 당신도 최강의 검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 코쿠시보는 검술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발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엄청나게 긴장된 순간 코쿠시보가 바라보고 있던 키자루의 몸은 번쩍 빛을 내더니 사라졌고 어느새 코쿠시보의 한참 뒤쪽에 나타났죠. 그러자 코쿠시보의 목이 공중 높이 날아갔습니다. 코쿠시보는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는 처음이다 라는 감상이 있었죠. 하지만 혈기들은 키자루의 공격에도 완전 소멸하지 않았고 재생하며 다시 일어났죠. 그래도 압도적인 힘에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린 상태 무전 역시 이 압도적인 공격력에 빤스런의 타이밍도 잡지 못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뇌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자 이제는 모두 사형을 시켜버려도 되나요? 라고 하며 공중으로 올라갔고 팔척 종공옥을 시전하며 수많은 빛의 에너지 덩어리들로 폭격을 했죠. 혈기들 그 폭격을 피하려고 용을 써봤지만 계속되는 폭발과 빛의 속도로 떨어지는 에너지탄이었기에 온몸이 박살나며 세포가 불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전 역시 촉수들을 전부 끄집어내어 몸을 방어했지만 어림도 없었고 무한성과 함께 폭발하며 박살이 났죠. 무한성의 잔해와 함께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된 무잔. 이미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꿈틀꿈틀 기어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가 있었습니다. 귀살대원들은 혹시 몰라 무한성이 있는 위치 근처에 와 있었던 것이었죠. 탄지로는 무잔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부들거리며 무잔 용서 못해 라고 하며 히노카미 카와를 시전했고 제니츠 역시 번개의 호흡 병력 일섬을 시전했고 이노스케도 짐승의 호흡을 쓰며 무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부자는 그들의 검조차도 막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들의 검술에 목이 베이고 말았죠. 물론 목의 약점을 극복한 상태라 그것만으로 죽진 않았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듯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태양빛에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라고 단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키자루의 빛이었고 키자루는 손가락에 레이저를 모은 뒤 뾱 쏴서 부자의 머리와 몸통을 태워 세포 하나하나 전부 소멸시켜버렸죠. 제군들 이걸로 혈기퇴치는 끝이 난 것 같군요 하며 여유롭고 능글맞게 웃었고 모든 귀살대주들과 산주의 행이 정말로 혼자서 이렇게 다 쓸어버릴 줄 몰랐다며 감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고 두목님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원장 선생님은 누워있었고 짱구가 앞에 있었습니다. 짱구는 장난감 총에 쓰러진 척하더니 그대로 잠에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했죠. 원장 선생님은 어이쿠 저도 모르게 꿈을 꿔버렸나 보네요 라고 했고 짱구는 무슨 꿈을 꿨길래 자면서도 기죽기죽 웃었냐고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제가 빛의 능력을 사용하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되어 못된 혈기들을 전부 쓸어버렸다고 했죠. 그러자 짱구는 두목님 그 나이 먹고 애기들이나 꾸는 꿈을 꾼 거예요? 나 참 두목님 못 말리겠네요 라고 했고 원장 선생님은 짱구군 빛의 속도로 찾아본 적 있나요?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피스의 군대장 키자루의 귀멸의 칼날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첫 도입부를 짱구로 시작을 했으니 마지막도 짱구 엔딩으로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밈을 사용해봤는데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로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